혹시 연인이 감독이고 자신이 배우인 드라마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지치고 마치 자신의 영혼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이 오히려 자신을 작고 무력하게 만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제가 위장된 사랑, 즉 가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 특히 성숙한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을 민경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민경 씨는 35세로 직장에서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연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눈빛이 흐려지며 마치 어떤 공허함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요.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죠. 제 생활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잠시 침묵한 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민경 씨의 질문은 그분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한 통제의 한 형태이고 달콤한 말로 포장된 조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은 이 현상을 매우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는 가짜 사랑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 마음의 어두운 면들이며 이것들이 어떻게 사랑을 억압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게 됩니다. 사랑에서 이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하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사랑과 위장된 사랑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작에 능숙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통제를 관심으로, 소유를 사랑으로 믿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징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비난이나 비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장된 사랑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되지 않은 사랑, 너무 많은 두려움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담고 있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윤근 아니마와 아니무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각 개인 안에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측면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익숙한 동아시아의 음양 철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건강하게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독립적인 사람 간의 연결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보는 멜로드라마처럼 병적인 의존이 되어버릴 때 말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 덕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연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전부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항상 곁에 있고 싶었어요.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덕수 씨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고, 서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녀를 설득했죠.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위장된 두려움에 불과했어요. 덕수 씨의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욕구들이 어떻게 사랑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윤근 이를 투영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욕망, 두려움,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진정한 그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왜 우리는 위장된 사랑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답은 그것이 남기는 결과에 있습니다. 위장된 사랑에 기반한 관계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직감에 대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안나라는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항상 당신이 내 전부예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달콤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통제적인 행동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개인적인 공간을 원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이해할 거라고 말했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자신의 유령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윤기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사랑은 감정적 기생충이 되어 사랑받는 사람의 에너지와 정체성을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와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윤기, 우리에게 지적해줄 위장된 사랑의 첫 번째 징후는 왜곡된 거울의 출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거울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장된 사랑에서는 이 거울이 왜곡되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을 제가 상담했던 고객인 라니 씨의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니 씨는 활동적이고 여행을 좋아하며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기를 좋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자친구를 만난 후 그가 그녀의 온순하고 착한 면들만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를 위해 요리할 때, 그의 직장 불만을 들어줄 때 항상 칭찬해요. 라니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는 불쾌해 보여요. 그는 당신이 이렇게 내 곁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위장된 사랑의 징후입니다. 당신의 전체 인격, 강함과 부드러움, 독립성과 연대감 모두를 사랑하는 대신
그들의 머릿속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는 부분들만을 사랑합니다. 윤근 이를 남성의 경우 아니마 포제션, 여성의 경우 아니무스 포제션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대립하는 측면들을 통합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측면들을 찾고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조건부 사랑의 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당신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위장된 사랑에서는 사랑이 당신이 그들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로 측정됩니다. 40세의 남성인 훈민 씨의 상처로 가득한 결혼 경험을 기억합니다. 아내는 항상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대가가 있었죠. 저는 항상 그녀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했고 개인적인 취미를 포기해야 했으며 옛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그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이며 한쪽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끊임없이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분위기와 감정을 읽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위장된 사랑에서는 당신의 눈치가 체계적으로 악용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눈치가 있다면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거라고 믿게 만듭니다. 융은 이런 유형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치유하는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떠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행동이 사람들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감정적 가스라이팅 현상입니다. 이는 현대적인 용어이지만 윤근 이미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현실 부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위장된 사랑에서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무언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듣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감정을 재정의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통제받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건 통제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바로 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매우 큰 적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측 모두 서로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고 오래 지속되는 애정의 한 형태 말입니다. 하지만 위장된 사랑은 종종 이 정의 개념을 악용하여 당신이 진정한 정이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와 정이 있다면 저를 이해할 거예요. 또는 깊은 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직감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이를 개체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 말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부정할 때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 발전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응급 사랑의 출현입니다. 이는 갑자기 격렬하게 나타나며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러브 봄빙, 사랑 폭탄 투하라고 부릅니다. 28세 여성인 메리 씨가 경험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마치 후어리 바람처럼 제 인생에 나타났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만난 지 단 일주일 만에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2주 후에는 함께 살자고 했죠.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융은 우리에게 이런 유형의 사랑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발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인지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당신이 아닌 이미지 투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응급사랑은 보통 당신이 성급하게 큰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압력과 함께 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신뢰할 거예요. 우리 사랑이 진짜라면 왜 기다려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시되는 문화적 맥락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조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를 악용하여 파장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전통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면 안 돼요. 또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내가 참을 줄 알아야 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관찰하고 경고 신호를 인식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윤근 항상 자기 인식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적신호입니다. 5번째 징후는 교묘한 고립 현상입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융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의 일부로서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는 사람이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될 때 더 취약해지고 조작당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위장된 사랑에서 고립은 결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들은 갑자기 당신이 머물러야 하는 응급 상황이 생깁니다. 또는 당신이 나가기 직전에 논쟁을 만들어내어 여전히 나간다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슬프고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어요. 또 다른 고객인 리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짓고 저를 정말 그리워했고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점점 그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위장된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실제로는 당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융은 인간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전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징후는 드라마 사이클, 극적인 순환의 출현입니다.
이는 윤기 많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관찰한 패턴입니다. 이 순환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긴장 구축, 폭발, 허니문, 그리고 다시 긴장 구축으로 돌아갑니다. 위장된 사랑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순환을 사용하여 통제를 유지합니다. 긴장 구축 단계는 그들이 불쾌하거나 차갑게 행동하기 시작하거나 사소한 일들에 대해 당신을 비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마치 달걀 껍질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무엇이 그들을 폭발하게 만들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폭발 단계가 옵니다. 큰 논쟁일 수도 있고 헤어지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으며 설명 없이 일정 기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허니문 단계로 돌아옵니다. 사과하고 격렬하게 사랑을 표현하며 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가 바로 그들이 당신이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윤근 이 허니문 단계가 바로 사람들을 이 순환에 갇히게 만드는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감정적 중독을 만듭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순간들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나쁜 단계들을 견뎌냅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남성 고객인 남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을 표현할 때 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 감정에 중독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위장된 사랑의 함정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고점과 깊은 골을 만들어내어 평범하고 안정적인 사랑이 이에 비해 밋밋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사랑은 유지하기 위해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극단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화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위장된 사랑의 징후들을 이해했으니 다음 질문은 왜 우리는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융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긴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위장된 사랑의 관계에 빠진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위장된 사랑에 빠지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의 애착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이 조건부였던 가정에서 자랐다면 당신이 착하거나 성공하거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받았던 곳에서 그러면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또는 드라마 갈등 또는 극단적인 감정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평범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당신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드라마가 있는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윤근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더라도 우리 뇌가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익숙한 패턴을 재창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패턴들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위장된 사랑의 징후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이유입니다. 인식은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판단 없이 자기 관찰하는 것입니다. 윤근 항상 비판이 아닌 호기심과 연민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위장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위장된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고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윤근 직감이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데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들 때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 힘의 중요한 부분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은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 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받는 답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원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었다면 이제 다시 연결할 때입니다.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관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나쁜 관계에 빠진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당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다른 건강한 관계들이 있을 때 당신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이를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무례한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자신을 칭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진 자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마음속 상처들을 발전시키고 치유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체화,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평생의 여정이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용기와 동시에 빛의 면을 포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경계선 설정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위장된 사랑에서는 경계선이 정기적으로 침해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경계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관계의 각 사람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그들은 결핍이나 필요가 아닌 강한 위치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벽을 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은 문과 같습니다. 연결을 허용하기 위해 열릴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닫힐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권리, 개인적인 우정을 유지할 권리, 비판받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감정적 조작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 마지막 단계는 진정한 사랑이 올 때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위장된 사랑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이 사랑 전반에 대해 회의적이 됩니다. 그들은 너무 평범하거나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입니다. 그것은 평화롭지만 지루하지 않고 안정적이지만 정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숨기거나 다른 누군가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양쪽 모두 발전하고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도록 격려받습니다. 아무도 상대방을 바꾸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 발전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갈등은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해결됩니다. 조작도 감정적 협박도 논쟁에서 이기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목표는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각 사람은 상대방과 강한 유대를 형성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됩니다. 저는 위장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을 모두 경험한 현주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5년간 지속된 독성 관계에서 벗어난 후 현주 씨는 2년을 자신을 치유하고 이해하는 데 보냈습니다. 현재 남편을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평화였어요. 그는 제가 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마치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가 없어서 이 관계가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불안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에 익숙했거든요. 연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의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이것이 진정한 안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남편은 제가 강할 때도 사랑하고 취약할 때도 사랑해요. 그는 저를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단순히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정말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자유를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해방시키고 힘을 줍니다. 그것은 관계의 각 사람이 자신의 가장 완전한 버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되도록 운명지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과정을 지원합니다. 위장된 사랑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위장된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경험이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장된 사랑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관계에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는 용기 치유의 인내심,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이 당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위장된 사랑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은 한때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위장된 사랑을 인식하고 벗어나는 여정은 바로 안을 보는 여정, 깨어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존중, 신뢰, 그리고 자신이 될 자유에 기반한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진정한 사랑, 윤기 열정과 연민 로맨스와 우정 친밀함과 독립성의 결합으로 묘사한 사랑, 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실제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윤근 모든 사람이 치유하고 성장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은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의 최고 버전에 더 가까워질 새로운 기회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얻어야 할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타고난 권리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삶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이 여정은 작은 첫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친구, 가족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와 힘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기쁨, 성장,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가져다 주지 않는 관계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여정을 신뢰하고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진정한 사랑, 윤기 평생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바친 그 사랑, 이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